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멍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짝임과 오묘하고 영롱한 색상이 매력적인 메탈사를 사용해서 호보백을 만들어 볼게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으로 가볍게 툭툭 들어주기만 해도 포인트가 되는 호보백입니다.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핫한 아이템이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메탈몽입니다. 이 메탈몽 3볼과 6코코 바늘, 돗바늘, 가위, 단스링, 그리고 가방에 잠금 장치로 사용할 이 솔트레지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이 솔트레지는 14mm 무광 실버 솔트레지입니다. 자, 이 실을 2겹을 잡고 떠줄 거예요. 2겹을 잡고 떠줘야 하는데 사용되는 실의 양이 3볼이고 안쪽에 심지가 들어있어서 실을 겉에서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실을 좀 잘 배분해서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부분도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참고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메탈몽은 약 1mm 두께의 굉장히 얇은 실입니다. 안쪽에 있는 흰색 심지를 이 메탈 필름이 돌돌 감싸고 있는 형태의 특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는 과정에서 실이 살짝 꺾이게 되면 안쪽에 있는 하얀 심지가 얼굴을 빼꼼 내밀고 살짝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겉에서 티가 많이 날 정도로 심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메탈살을 한번 쭉 떴다가 그리고 풀은 다음에 다시 뜨실 경우에는 이 흰색 심지가 중간중간 보이는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을 풀지 마시고 한 번에 쭉 뜨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메탈몽은 굉장히 미끌거리는 소재이다 보니까 조심히 다뤄주지 않으면 겉에서 실이 숭덩 풀려버려서 엉키기가 쉬워요. 이 실에 끼워져 있었던 고무줄을 잘 보관하셨다가 뜨개를 쉬는 동안에 이렇게 실을 잘 묶어서 보관해 주시고요. 가방을 뜨는 내내 실을 조심해서 다뤄주시고 엉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일반 털실보다는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에 실이 걸리게 되는 이 검지의 이 부분이 쓸리고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밴드를 사용하셔서 좀 보호를 해주시던가 니팅링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오래 뜨면 좀 자국이 남고 살짝 누르면 아프긴 했지만 이 실이 피부에 엄청 크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살이 여린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쓸리거나 아프다 싶으시면 바로 밴드나 니팅링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나 까다로운 실이지만 또 떠놓고 나면 그만큼 예쁘기도 하니까요. 메탈몬과 함께 새로운 뜨개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자, 그럼 사이즈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가로 길이는 26cm가 살짝 넘는 26.5cm 정도 되고요. 가방의 높이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끈의 길이도 한번 재볼게요. 이 위쪽에 끈 끝부분부터 여기 아랫부분까지 약 20cm 정도 나오고 쭉 아래로 내려오면 35cm 정도 됩니다. 두 겹을 잡고 떠주긴 하겠지만 굉장히 얇고 힘이 없는 실을 사용을 해서 뜨다 보니까 가방을 완성했을 때 가방에 엄청 막 힘이 있고 각이 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흐물흐물하고 말랑말랑 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안쪽에 빵빵하게 충전재를 좀 넣어 놓는 게 훨씬 예쁩니다. 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쁘게 모양이 잡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상 조금 잘 보이는 굵은 실을 가지고 왔어요. 앞부분 무늬 설명할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메탈자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화면상 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 설명할 때만 굵은 실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몸통 부분 설명 끝나고 윗부분 끈 달 때는 메탈사로 다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메탈사 2겹을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굵은 실이기 때문에 한 겹만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줄게요. 자, 사슬뜨기는 이 위로 55개의 사슬을 쭉 세워주시면 돼요. 이 규칙은 3의 배수 플러스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이기 때문에 13코만 잡아줄게요. 여러분은 55코를 잡아주고 와주세요.
자, 55개의 사슬뜨기를 쭉 떠주셨다면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자, 이 56번째 사슬코는 기둥코이기 때문에 55번째 코에 뒤쪽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자, 정면에서 V 모양 보이는 거 말고 이렇게 돌려보면 뒤쪽에 코산이 뽕뽕 있어요.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56번째 코는 기둥코, 실제로 떠준 마지막 코인 55번째 코, 여기 돌려보면 있는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다가도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55개의 사슬이 쭉 있겠죠? 저는 지금 예시니까 이렇게 짧은 겁니다. 설명만 참고해주세요. 처음 짧은뜨기를 넣어준 이쪽 부분부터 반대쪽 첫 번째 사슬뜨기 코가 있는 코까지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고요. 가장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로 떠줬었던 첫 번째 사슬인데요. 자, 이 첫 번째 코에다가는 우리가 짧은뜨기를 총 4개 넣어줄 거예요. 코산에 바늘을 찔러 넣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 같은 코에 둘, 또 같은 코에 셋, 또 같은 코에 4개 넣어주세요. 이쪽 모서리에 총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4개 떠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을 보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남겨놨던 이 V 모양 사슬을 전부 주워서 왔던 길을 쭉 되돌아가 주시면 돼요. 이 끝부분 첫 번째 코는 이미 4개의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줬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이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멍의 위치를 잘 보고 여긴 이미 4개가 들어갔으니까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위쪽에 사슬 V 모양 전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뒤쪽에 꼬리실 잘 잡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여기 평평한 부분은 계속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 옆에도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쭉 길게 55개의 사슬을 잡고 뜨고 있잖아요. 처음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까지 쭉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코가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사슬에 지금 이쪽 부분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죠. 여기가 이 반대쪽에서처럼 4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짧은뜨기만 넣어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3개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가 이미 하나 들어가 있어서 첫 번째는 넣은 거고요. 이 첫 번째 구멍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게 두 번째 코가 되겠죠?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총 4개 넣어야 하니까 3개, 마지막 4개까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 모서리에도 짧은뜨기가 4개 들어갔고 이쪽 모서리에도 총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코수는 114코가 떠졌으면 맞게 트신 겁니다. 혹시 헷갈리신다면 전체 코수 114코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를 넣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뜬 상태가 제가 메탈사로 뜬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55코를 잡아줬기 때문에 제법 가로로 긴 상태예요. 여러분의 편물도 이런 형태로 총 114코가 잘 떠졌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늬 설명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 본격적으로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자, 기둥사슬코는 하나만 세워줍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도 살짝 늘려서 여유있게 걸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빼뜨기를 해줬었던 첫 번째 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살짝 당겨주세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단하고 이 바늘 사이의 간격이 조금 있죠.
사슬도 넉넉하게 만들어줬었고 처음에 고리도 여유있게 잡아줬기 때문에 바늘과 편물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떨어져 있는 만큼 끌고 오는 다리를 늘려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늘려버리면 메탈사로 떴을 때 이 다리가 만들어지는 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늘려주지는 말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늘리지 말고 사슬의 약 2배 정도 되는 크기만큼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을 한 번 더 걸어서 중간에 한 코, 2코는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 코, 2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마찬가지로 늘려주세요. 처음에 늘려줬었던 길이만큼 사슬의 약 2배 정도 되는 길이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을 한 번에 걸어서 뺄 때는 바늘의 머리가 정면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고 있으면 뺄 수 없어요. 무조건 바늘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고 있을 때 이 오른쪽 엄지로 코바늘을 위쪽으로 밀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통과를 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사슬뜨기로 조여줄게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까지 해주셨다면 이제 여기 중간에 비워져 있는 코 2개를 채워줄 차례입니다. 자, 한길긴뜨기로 채워줄 건데요.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서 이거 비워놨었던 코에 차례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코부터 바늘에 실을 걸고 모아뜨기 했던 이 무늬 뒤쪽으로 바늘을 보내고 요 사이로 바늘이 나와야 돼요. 요 모아뜨기 해준 요 사이로 바늘이 나와서 이 2개의 짧은뜨기 코 중에 오른쪽에 있는 짧은뜨기 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동작으로 따지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앞에 거 2개 빼고 뒤에 거 2개 빼주세요. 자, 그럼 한길긴뜨기를 떠준 겁니다. 자, 2코를 건너뛰었죠. 왼쪽에 있는 코에다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실을 한번 걸고 우리 모아뜨기 해준 거 뒤에서 앞으로 중앙으로 바늘이 빠져나오고요. 왼쪽에 있는 코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무늬도 만들어 볼게요. 자, 무늬를 만들 때는 코를 좀 겹치게 사용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의 무늬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마지막 코 있죠? 이 마지막 코에 지금 다음 무늬에 첫 번째 코를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계속 겹치게 들어가 줄 겁니다. 실을 한번 걸고요. 우리 전 무늬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 구멍, 여기 이미 사용된 이 구멍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줍니다. 겹치게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오고 살짝 늘려주세요. 너무 과하게 늘리면 오히려 안 예쁩니다. 이 정도 늘려주시고 또 한 번 실을 걸어서 한 칸, 2칸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또 적당히 늘려주고 그리고 이 실을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돼요. 바늘머리 아래를 향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코바늘을 위로 밀면서 한 번에 통과. 자, 늘어난 이 부분은 사슬뜨기로 딱 조여주고요. 이렇게 조여주셨다면 중간에 건너뛰었던 2개의 짧은뜨기 코에 각각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실 한번 걸고 가운데로 나옵니다. 뒤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나와서 오른쪽 거 먼저 바늘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한 번 더 실 걸고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왼쪽 거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2번째 무늬도 만들어줬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반대쪽 모서리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실 걸고 이미 사용을 한 이 코에 겹치게 들어갑니다. 살짝 끌고 나오고 한 번 더 걸어서 2칸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또 실 끌고 나와주세요. 이 고리 한 번에 통과하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그리고 실 걸어서 오른쪽부터 비워놨던 코를 채워줍니다. 한길긴뜨기로 채워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무늬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중간에 넣어야 하는 무늬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 위쪽 면 모서리가 나올 때까지 쭉 채워주고 올게요. 자, 저도 모서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의 무늬를 더 만들어줬고요. 자, 이 모서리를 뜰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모서리를 뜨게 되면 왜 여기에 두 코를 늘리라고 했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모서리 쪽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가 들어갔잖아요. 그 네 개의 코 중에 첫 번째 코가 지금 전 무늬에서 사용된 겹치게 들어가야 하는 그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칸을 건너뛰어요. 모서리에서 코늘림 해줬었던 두 칸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로 가서 또 실을 걸고 바늘을 찔러 넣고 끌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잘 눌러주세요. 그리고 실 걸고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이제 비워놨었던 두 개의 코를 한길긴뜨기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좀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코 찔러 넣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앞에서 했던 무늬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도 무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모서리에 총 4개 코 찔러 넣었었는데 그 4개를 사용해서 지금 무늬를 만들어준 거예요. 모서리 무늬까지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편물이 돌아가 있을 겁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구간까지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부분에도 모서리 코가 있는데 여기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전 부분까지만 쭉 떠주고 와줄게요. 자, 모서리 코에 무늬를 넣어주고 다음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이미 사용한 코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손으로 벌려서 이미 사용한 코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겹치게 사용을 해줘야 하니까. 그리고 실 걸고 두 칸 건너뛰고 똑같이 무늬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무늬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무늬를 뜰 때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미 사용이 된 이 코, 그리고 처음에 바늘 찔러 넣어줬었던 이 코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코가 지금 화면에서는 3개처럼 보여요. 하나, 둘, 셋. 근데 우리가 진짜 사용을 해야 하는 코는 이 코하고 그 다음 코고요. 얘는 빼뜨기 코입니다. 자, 빼뜨기 코는 매단 생략하고 넘어가야 하는 코예요. 그래서 이 빼뜨기 코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코고 우리가 진짜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 지금 여기랑 그리고 처음에 바늘 찔러 넣었었던 이 구멍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 걸고 이미 사용한 구멍에 바늘 찔러 넣어서 끌고 나오고 자, 그리고 이쪽 첫 번째로 바늘 찔러 넣었었던 그 위치에 실 걸어서 바늘 한 번 더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세워주시고 우리 비워놨었던 2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모두 떠주고 나면 이제 한 바퀴를 모두 돌아온 거예요. 이제 빼뜨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 코, 그 코는 우리 이렇게 모아뜨기 해서 구멍이 뽕 하나 생긴 이 코가 있어요. 이 구멍입니다. 다리가 길쭉하게 나와서 코가 모아져서 생기는 이 구멍, 그리고 위쪽을 보면 사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세 번째 단을 뜰 때 우리가 이 모아뜨기를 하기 위해서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가 전부 이 구멍입니다. 이 무늬가 모아지는 이 구멍, 이 무늬가 모아지는 이 구멍, 여기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어서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로 채워줘야 하는 코는 우리 전 단에서도 한길긴뜨기를 해줬었던 이 코와 이 코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무늬 모아지는 이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조금 넉넉하게 세워줍니다.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도 조금 넉넉하게 늘려주시고 자, 우리 빼뜨기를 해줬었던 그 위치에다가
실을 걸어서 한 번 더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끌고 나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만 빼주시고요.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모아뜨기를 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모아뜨기를 해서 모아진 이 구멍입니다. 자, 실 걸어서 다음 모아뜨기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하나.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비워놨었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길긴뜨기를 해야 하는 코가 꼭 3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옆에 조금 벗어나서 볼게요. 이 구멍과 이 구멍에 바늘을 넣었다고 했을 때 위쪽에서 확인되는 코수가 하나, 둘, 3개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단에서 해줬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는 2개씩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한길긴뜨기를 전 단에서 한길긴뜨기를 했었던 코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3개의 코 중에 앞에 거 2개만 사용을 하고 이 3번째 코는 그냥 없는 셈 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개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실제로 넣었었던 그 코에다가만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찾아서 그 위에도 한길긴뜨기, 그리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찾아서 그 위에도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무늬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항상 겹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에 무늬 만들 때 이미 들어갔었던 그 모아뜨기 중앙 구멍,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 실을 빼주세요. 자, 한 번 더 실을 걸고 다음 모아뜨기 중앙에 있는 구멍에 바늘 넣어줍니다. 실 끌고 와서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여기 중간에 비워져 있는 3개의 코 중에 앞에 거 2개,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완전히 완성된 무늬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와서 긴 다리가 만들어져 있는 꽃무늬가 보이시나요? 자, 이 무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가방을 조금 단을 더 올리고 나면 예쁘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무늬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 방법을 참고해서 단을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을 쭉 올리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이 가장 오른쪽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코가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시작점이 이동을 해 있을 겁니다. 단을 쭉 올리고 나면요. 자, 여러분이 단을 올라가는 거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3번째 단에서 4번째 단 올라가는 것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사로 바꿔서 저도 단을 쭉쭉 올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무늬를 2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무늬가 모아지는 이 구멍의 위치만 잘 확인해 주신다면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건데요. 일단 저는 뒤에서 2번째 무늬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무늬도 떠볼게요. 자, 마지막 무늬도 코너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지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미 사용을 한 이 모아지는 이 구멍에 들어가서 실 끌고 오고 자, 그리고 여기 중간이 얼마나 넓던 간에 그냥 첫 번째 모아지는 구멍을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막 빼뜨기가 있고 사슬뜨기가 있고 해서 조금 다른 공간들보다 넓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무늬에 들어가고 중간이 텅텅텅 비어있고 첫 번째 무늬를 넣어줄 차례라면 이 중간 부분이 넓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이 구멍에 넣어서 마지막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무늬까지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 위치는 여기 모아지는 다리의 구멍입니다. 이렇게 덮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이 더 올라가면 이제 이 빼뜨기를 했었던 이 부분이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미리 단수링을 체크를 해놓으면 더 편하겠죠. 자, 단수링을 체크해야 하는 위치까지도 보여드릴게요. 빼뜨기를 해주고요. 사슬뜨기 길게 만들고 이 실 늘려서 첫 번째 코, 그리고 다음 무늬코 들어가서 실 한 번에 걸고 여기서 사슬뜨기를 해주잖아요. 이 사슬뜨기를 해준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단수링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탈사로 뜨게 되면 이 사슬뜨기를 하는 이 코가 너무 작게 떠질 경우에 손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슬뜨기를 해줄 때 너무 타이트하게 뜨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떠주시면 다음 단을 뜰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에다가는 단수링 체크 해놓고요. 이제 진짜로 무늬를 더 올리고 와주시면 됩니다. 무늬는 총 14무늬를 반복해서 단을 올려줄 거예요. 15단을 뜨기 시작할 때 영상을 재생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뜨다가 이 실 두 볼에서 반 정도 썼을 때, 저는 지금 남은 실을 쓰고 있어서 남은 양이 굉장히 적은데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두 볼을 모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보다 실이 더 많이 감겨있을 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동시에 한 가닥 한 가닥 꺼내가지고 두 줄을 잡으면서 단을 어느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 두 볼의 실에서 실이 반 정도 남았을 때 한 가닥을 잘라줄 겁니다. 방금 잘라준 한 가닥의 실은 잘 보관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실을 가지고 와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쓰던 실이지만 여러분은 새 실을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 실에서 실을 한 가닥 뽑아서 이제는 반 정도 남은 실과 새 실을 같이 잡고 떠주시면 돼요. 자, 실 바꾸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한길긴뜨기를 뜰 차례인데요. 일단 다 쓴 실과 원래부터 잡고 뜨던 실을 동시에 잡고 한길긴뜨기를 반만 완성해 줄게요. 자, 바늘에 실을 걸어서 뒤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고리에서 한 번만 빼줍니다. 자, 요거를 마저 빼버리면 한길긴뜨기를 완성해주는 거잖아요. 아직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 한길긴뜨기 상태에서 우리가 반 정도 남겨두고 잘라줬던 실은 이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새 볼을 뜯어서 가지고 오는 실을 잡아줍니다. 이것과 원래 잡고 뜨던 실을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뒤쪽에 우리가 반 정도 쓰고 잘라둔 실 한 가닥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가지고 온 실 한 가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뒤쪽에 두고 이 한길긴뜨기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다음 한길긴뜨기를 뜰 때 이 남겨놨던 두 가닥의 실을 바늘과 실 사이에 감고 같이 쭉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실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무늬 여기 구멍하고 그 다음 무늬 구멍에 들어가서 한 번에 빼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여기에서도 한길긴뜨기를 해줄 때 자, 이 뒤쪽에 있는 꼬리실 두 가닥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감으면서 떠주면 나중에 숨겨주지도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이렇게 몇 번 한길긴뜨기를 뜨는 과정에서 바늘과 실 사이에 실을 감으면서 쭉 떠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잡고 뜨고 있는 실이 새 실 한 볼과 반 정도 뜬 실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단을 쭉 올라가게 되면 이 반 정도 떴었던 실은 다 소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먼저 잘라서 남겨놨었던 이 반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새 실은 그러면 또 반 정도 남아있겠죠? 이 새 실과 함께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그때 새 실을 이어주는 방법은 방금 해준 방법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실을 나눠서 쓰는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남은 실의 양, 화면에 보이는 이 실의 양은 제가 이미 사용을 했던 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양을 보지 마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주세요. 자, 무늬 13개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단을 모두 올려줬습니다.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 이 짧은뜨기 단까지 포함하면 총 14단까지 떠준 상태인데요. 같이 무늬의 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가장 밑에 부분 짧은뜨기는 제외하고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모아지는 무늬를 첫 번째 무늬라고 쳤을 때 지그재그로 무늬가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무늬까지 떠줬고요. 이제 마지막 14무늬를 떠줄 차례예요. 14번째 무늬를 뜰 때는 이 뒤쪽 면에다가 단축구멍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뒤쪽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빼고 떠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심을 찾는 데 있어서 규칙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한쪽 면에 이 무늬의 수가 19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단에 생기는 무늬의 전체 수는 38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면에서 19개의 무늬가 보여진다면 반대쪽 면에서도 19개의 무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끝부분에 보이는 무늬 여기서부터 거꾸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면은 중간에 하나가 남게 될 거예요. 그 남게 되는 이 무늬에다가 단수링을 그냥 살짝 걸어서 표시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14단을 떠서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둔 반대쪽 부분까지 쭉 떠주고 영상을 재생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에 단수링을 체크해뒀던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단수링의 오른쪽 부분에다가는 그냥 무늬를 만들어주고요. 이 단수링을 기준으로 왼쪽에 생기게 되는 무늬에다가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무늬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단수링 왼쪽에 있는 무늬를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이때는 여기 모아뜨기 하는 거는 똑같이 해주시고 사슬뜨기까지 한 후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한길긴뜨기 들어가야 하는 두 개의 코 중에 오른쪽 코는 비워두고요. 왼쪽 코에다가만 한길긴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실을 한번 걸어서 오른쪽은 비워두고 왼쪽에다가만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럼 이 가운데에 구멍이 크게 생기게 되겠죠. 자, 이 한 무늬를 만들 때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요. 그 옆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총 14개의 무늬를 모두 채워줬습니다. 처음에 짧은뜨기 단을 포함하면 지금 15단을 모두 떠준 상태예요. 자, 이제 끈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위쪽에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둘러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를 떠줄 때는 이 위쪽에 보이는 사슬뜨기 모양을 전부 다 사용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빼뜨기 했던 코에 한 번 더 바늘 찔러놓고 짧은뜨기 해주고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옆에 있는 코도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한 칸을 건너뛸 거예요. 자, 지금부터 계속 3코를 뜨고 이 위에 보이는 한 코를 건너뛰고 3코를 뜨고 한 코를 건너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늘을 찔러 주어야 하는 그 위치를 좀 파악하고 있으면 구분이 쉽거든요. 지금 건너뛰는 코는 이렇게 살짝 빈칸이 보이는 위쪽에 달려있는 사슬입니다. 요거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금 다리가 모아지면서 우리 사슬뜨기 하나 해줬잖아요. 그 사슬뜨기 코, 그 구멍 거기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 2개의 코는 한길긴뜨기를 해줘서 생긴 사슬머리죠. 이 2개의 코에다가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넣고 나면 그 옆에 또 비어있는 공간 위쪽에 달린 사슬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너뛰시면 돼요. 3개 뜨고 하나 건너뛰고요. 다시 또 이 모아지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어서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위쪽 사슬에 2, 그 옆에 3개 넣고 구멍 위쪽에 달린 사슬 하나는 건너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에 우리 단축구멍 만드느라고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넣어줬었던 이 위치에다가는 똑같이 모았던 곳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의 한길긴뜨기 위쪽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는 생략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16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주는 작업을 모두 끝내줬습니다. 이제 17번째 단을 뜨면서 끈을 같이 만들어 줄 건데요. 끈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끈이 시작되는 위치와 끈이 끝나는 지점에 단수링으로 체크를 미리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부분이 가방의 뒷면이에요. 아까 전에 앞면과 뒷면 모두 한쪽 면에 18개의 무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18개를 비율에 맞게 잘 쪼개서 단수링으로 체크를 미리 해둘 겁니다. 자, 우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무늬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무늬에다가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다리가 모아지는 이 무늬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 무늬에 단수링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단수링과 단수링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의 무늬가 위치하게 돼요.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단수링을 꽂아줄게요. 반대쪽에서도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무늬에 단수링을 체크해주세요. 자,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5번째 무늬에 단수링을 체크해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모두 체크를 해주면 중간에는 또 마찬가지로 9개의 무늬가 남아져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자,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위치부터 끈을 쭉 만들어서 이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 중간에 있는 이 구간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바닥 부분을 들 때는 빼뜨기와 기둥사슬코가 가장 오른쪽에 위치했었는데 단을 점점점 올라올수록 빼뜨기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거의 중앙까지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위치가 지금 이 시작점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뜨개 방향은 오른쪽에서 항상 왼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거꾸로 이쪽으로 가려면 뒤집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빼뜨기를 사용해서 우선 이 구간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작점부터 이 노란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구간까지는 빼뜨기로 쭉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어차피 끈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이 끈 안쪽에다가도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이 구간만큼은 그 빼뜨기 작업을 미리 한다 생각하시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몸통 부분에 빼뜨기가 들어갈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빼뜨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단수링을 꽂아놨던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빼뜨기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자, 이제 노란색 단수링이 있는 이 위치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사슬머리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조금 힘을 줘서 강한 힘으로 작은 빼뜨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노란색 단수링 근처까지 쭉 빼뜨기를 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가 끈을 시작하고 끝낼 때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이렇게 모아지는 코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좀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의 편물과 잘 비교해가면서 설명 위주로 들어주세요. 모아지는 무늬가 있는 그 위쪽에 우리 구멍에 짧은뜨기 넣었었잖아요. 그 구멍에 넣은 짧은뜨기 위쪽 이 사슬에다가 우리는 이 끈을 시작하고 끝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수링으로 무늬를 걸어놓은 이 코에 살짝 오른쪽 코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바로 짧은뜨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사슬코 같은 거 없이 그냥 빼뜨기로 쭉 오다가 이 단수링 꽂혀있는 코 위쪽 이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로 바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무늬가 모아지는 구멍 위쪽에 들어간 짧은뜨기의 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이 짧은뜨기는 이 반대편에 있는 단수링이 나올 때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단수링이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모아뜨기로 단수링 표시해 놓은 코 살짝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슬이에요. 이 모아뜨기의 구멍에 들어가 있는 짧은뜨기, 그 짧은뜨기 코까지는 그대로 짧은뜨기를 넣어주고요. 이 다음에는 여기 부분은 생략하고 그대로 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끈은 사슬뜨기를 90개 떠줄 겁니다. 제 손땀 기준으로 90코를 잡았을 때 약 42cm 정도가 나와요. 지금 사슬뜨기를 쭉 해놓고 봤을 때의 길이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90코를 잡았을 때 약 42cm의 가방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 체형에 맞게 이 사슬뜨기의 코수를 지금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넣어준 이 코 위로 그대로 사슬뜨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슬뜨기를 90개 쭉 올려줄 때는 끊지 말고 쉬지 마시고 그냥 입으로 숫자를 세면서 쭉 진행을 해주세요. 바늘에서 갑자기 이 실을 빼거나 아니면 잡고 있는 손을 놓거나 하지 마시고 90코는 그대로 집중해서 쭉 떠주시고 반대편에 바로 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코 차이 난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90코를 다 뜨고 또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90개의 사슬을 만들어줄 때 집중해서 한 번에 세고 이 반대편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에 붙일 때도 괜히 손을 놔버리면 이 실이 꼬일 수가 있어요. 사슬이 꼬인 상태로 여기에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만들어주는 이 사슬의 크기를 너무 작게 만들어버리면 이 위쪽으로 짧은뜨기를 넣고 끈을 만들어줄 때 굉장히 손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사슬뜨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쭉 숫자를 세면서 90개를 만들어주고 올게요. 조금 더 길게 뜨실 분들은 더 길게 뜨셔도 돼요. 자, 90개의 사슬뜨기를 모두 떠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반대쪽에 있는 단수링이 있는 위치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붙여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를 넣어야 하는 위치는 계속 설명을 해드렸죠.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무늬의 살짝 오른쪽에 있는 이 위쪽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지금 잡고 있었던 방향 그대로 꼬이지 않게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뜨듯이 한 코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는 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 반대쪽에 있는 노란색 단수링이 나올 때까지 짧은뜨기를 쭉 떠주겠습니다. 노란색 단수링에서도 이 단수링 꽂아놓은 이 무늬 살짝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고요. 이 위쪽으로 또 90개의 사슬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반대쪽이랑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는 사슬뜨기를 집중해서 한 번에 쭉 떠줄게요. 90개의 사슬뜨기를 모두 떠주셨다면 이제 끈을 뜨면서 한 바퀴를 모두 둘러져 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빼뜨기 쭉 뜨다가 짧은뜨기로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 짧은뜨기 했었던 그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끈을 뜨는 작업을 해줄 때는 빼뜨기와 기둥사슬코 없이 단을 넘어갈 거예요. 자, 빼뜨기 쭉 하다가 짧은뜨기로 처음 바뀌었었던 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끈을 뜨면서 떠주는 두 번째 단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떠준 단이 17단이었다면 그 다음 단 18단을 시작해 준 겁니다. 이 짧은뜨기가 시작을 해준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한 번 더 짧은뜨기를 쭉 떠줄게요. 반대쪽 단수링 있는 곳까지 짧은뜨기 떠주겠습니다. 자, 이 몸통 부분 짧은뜨기 할 때 너무 느슨하게 뜨지 마세요. 조금 힘을 주고 타이트하게 떠주는 게 이 몸통 뜨고 윗부분이 살짝 늘어났었던 이 편물을 다시 윗부분을 조여서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반대쪽 부분 끈을 시작했던 이 위치까지 와줬습니다. 여기 몸통에 붙어있는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자, 이제 끈 쪽으로 넘어왔어요. 끈 부분에 사슬을 주워줄 때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사슬뜨기를 쭉 떠주기 시작했으니까 사슬뜨기 코가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반코와 뒤쪽에 보면 있는 코산 이거를 함께 주워줄 겁니다. 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찔러 넣어서 바늘이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한 가닥, 지금 두 겹을 잡고 뜨니까 메탈실 두 줄이 여기 있겠죠? 이 상태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꼬이지 않게만 잘 달아주셨다면 계속 반대쪽 부분 쭉 뜰 때까지 같은 위치를 찔러 넣으면서 짧은뜨기를 뜰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슬뜨기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자, 그 옆에도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 끈의 끝부분까지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끈 90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줬습니다. 끈을 뜰 때 사슬뜨기를 좀 여유있게 뜨셨다면 이런 식으로 남은 반코에서 구멍이 좀 크게 생길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안쪽에 빼뜨기 작업하면서 다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가장 마지막 코까지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 주어서 짧은뜨기 떠주고요. 그대로 몸통에 붙어있는 첫 번째 코로 내려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자, 쭉 짧은뜨기 떠주시고 여기도 좀 전에 설명드린 방법 그대로 진행해서 그대로 올라가 주시고요. 반대쪽 여기가 이제 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올게요. 자, 이쪽 끈에서도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또 한 바퀴를 돌아온 거예요. 다음 단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요. 이 노란색 단수림 꽂혀있는 이 오른쪽으로 뻗어나오는 이 짧은뜨기에 한 칸, 두 칸 아래로 내려가 줄 겁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이 사슬 머리에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이 사슬 머리가 아니라 한 칸, 두 칸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겹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다시 다음 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단은 몸통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칸 아래에 겹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요. 끈 부분을 뜰 때는 한 칸 아래에 겹 짧은뜨기를 떠주면서 한 바퀴를 돌아올 거예요. 자, 근데 이 겹 짧은뜨기를 뜰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겹 짧은뜨기의 특성상 바늘이 깊숙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늘어나 버리기 쉬운데요. 이 고리가 늘어나 버리면 이 겹 짧은뜨기를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코의 머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는 바늘에 찰싹 붙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래 넣어야 하는 코 한 칸, 두 칸 아래, 원래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코가 여기라면 그 밑에 한 칸, 또 두 칸 아래로 내려와서 이 라인을 쭉 타고 겹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원래 들어가야 하는 코에서 한 칸, 두 칸 아래까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을 두 칸 아래에 찔러 넣을 때 이 고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이쪽 손에 힘을 주시고 실을 끌고 나올 때 이 앞쪽에 생기는 이 고리만 예쁘고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다 힘을 너무 빼버리면 내려가는 동시에 여기에 있는 고리의 길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힘을 빳빳하게 두시고 그다음에 다음 위치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 끌어와서 이 다리, 앞쪽에 생기는 다리만 길쭉하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겹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겹 짧은뜨기의 사슬머리가 너무 크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기 반대쪽 부분까지 쭉 떠줄게요. 몸통에 붙어있는 마지막 호까지 원래 넣어야 하는 코로부터 한 칸, 두 칸 아래 여기에 바늘 찔러 넣고 겹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이제 이 끈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거예요. 끈 부분을 뜰 때는 우리 전 단에서 이미 바늘을 넣었었던 그 위치에 한 번씩 더 들어가서 여기도 겹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끈의 짧은뜨기를 뜰 때 사실 머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칸 아래 우리가 전 단에서 들어갔었던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살짝만 늘려준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 옆에 코도 이렇게 살짝 늘려주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 끈 한 코당 겹 짧은뜨기 하나씩 반복하면서 반대쪽까지 떠줄게요. 끈의 겹 짧은뜨기를 모두 떠주고요.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겹 짧은뜨기를 넣어준 후에 자, 여기 다시 몸통이 붙어있는 구간으로 왔어요. 여기에서도 반대쪽에서 해줬었던 것처럼 원래 들어가야 하는 이 사슬 머리보다 한 칸, 두 칸 아래로 내려가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고 겹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쪽 몸통 부분 코너를 돌아줄 때도 겹 짧은뜨기가 너무 크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손에 힘을 좀 주고 떠주시고 반대편도 겹 짧은뜨기를 쭉 떠가지고 다시 이쪽 시작점에서 영상을 재생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끈의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 겹
겹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또 다음 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은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자, 여기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 코, 겹짧은뜨기를 처음 넣어줬었던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다음 단을 시작해주세요. 자, 빼뜨기는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이 몸통 부분에 붙어있는 빼뜨기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선 부분을 빼뜨기로 떠줄 때는 좀 타이트하게 떠주셔야 돼요. 이 끈은 너무 타이트하게 뜨면 크기가 너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끈을 뜰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떠주셔야 하는데, 이 몸통 부분에 붙어있는 이 면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때는 힘을 주고 좀 작은 빼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를 쭉 돌려주고 올게요. 몸통에 붙은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끈에 붙어있는 빼뜨기는 적당한 힘을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쪽 지점까지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의 윗부분에 있는 남은 두 코에다가도 빼뜨기를 모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길게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고리 뒤쪽으로 당겨서 실끝을 돗바늘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를 마무리하고 숨겨주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실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빼서 여기에다가 돗바늘을 끼우는 거예요. 첫 번째 코까지 한 바퀴를 돌아와서 빼뜨기를 넣어준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때는 이 첫 번째 빼뜨기 코가 아닌 두 번째 빼뜨기 코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빼뜨기 코에 가운데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V 모양 중에 가운데. 가장 마지막 코에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첫 번째 코를 살짝 가려주면서 빼뜨기 모양이 가짜로 생기게 돼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우리 가방에도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첫 번째 코까지 빼뜨기를 넣어준 상태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 두 번째 코겠죠. 사슬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주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떠준 이 빼뜨기 코에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짜 빼뜨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을 안쪽에다가 잘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쭉 통과할 수 있는 이 위치에다가 실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통과를 했다면 가장 끝부분에 있는 한 칸을 남겨두고 우리가 통과했던 이 구간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튼튼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방끈의 겉부분까지는 빼뜨기를 모두 해줬으니까 안쪽 부분에 다시 또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게요. 안쪽 부분 빼뜨기를 하고 나면 지금 좀 꼬불꼬불 돌고 있는 가방끈이 좀 정리되거든요. 자, 같이 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중간에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빼뜨기로 쭉 이동을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 빼뜨기의 처음 시작이 바로 여기인 거죠. 이쪽 면에서 가방끈 안쪽에 빼뜨기를 해줄 때는 이 구간은 빼뜨기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까지만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실을 끊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은 따로 빼뜨기를 해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늘 푹 찔러 넣고 한 바퀴를 빼뜨기로 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조금 쉬울 것 같으니까 이쪽 부분을 뜨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빼뜨기 작업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몸통 부분에서 끈을 넘어갈 때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이쪽 부분은 빼뜨기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 여기 겹짧은뜨기 코가 들어가 있는 바로 이 구멍입니다. 자, 여기 겹짧은뜨기 코 다리 끝이 들어가 있는 이 구멍에다가 첫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뒤쪽에 새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꼬리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에 또 숨겨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남겨주시고요. 뒤쪽에 실을 대고 실을 끌어와서 이쪽에 사슬뜨기 뜨듯이 실을 한번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끈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끈에 우리 반코 남겨놨었잖아요. 그 반코들을 지금 주워가면서 한 바퀴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끈을 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끈은 적당한 텐션으로 떠주시고 이 몸통 부분 아래쪽을 뜰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 가방이 늘어나는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에서 마지막 반코를 주워주시고요. 그리고 몸통으로 내려와서는 겹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그대로 이어서 몸통 부분으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근데 이쪽 면에서는 몸통 부분 떠줄 게 요만큼밖에 없죠. 여긴 미리 떠났으니까. 자, 단스링이 꽂혀있는 곳까지 쭉 빼뜨기를 떠서 가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이 첫 번째 빼뜨기 했었던 코에다가도 바늘 찔러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서 아까 이쪽 부분 숨겨줄 때 했었던 것처럼 빼뜨기 잘 예쁘게 정리해서 안쪽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반대 부분도 여기 해줬었던 것처럼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됩니다. 시작점은 뭐 여기 구석에서 똑같이 시작하셔도 되고 중간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도 빼뜨기를 해주셨다는 가정하에 우리 이제 솔트레지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솔트레지는 이런 식으로 뒤쪽 나사를 분리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보조 지지대인데요. 우리 이 뒤쪽에 있는 나사의 동그란 부분이 이 앞쪽에 있는 동그란 부분보다 작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서 딸려올까봐 이 보조 지지대를 이 앞쪽 동그라미 크기에 맞춰서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방을 사용할 때는 뭐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쓰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자, 여기 시작점이 있었던 부분 말고 이 뒷면에 우리가 미리 이 솔트레지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놨었죠. 그 위치가 지금 단수링이 있는 이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고 가운데 있는 이 위치입니다. 자, 이 위치에 이 솔트레지의 머리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끼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빡빡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실이 잘 벌어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가방을 쓰다 보면 쉽게 통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위치에서 정확히 반대편에 해당하는 위치를 또 찾아주셔야 이 뒤쪽에 나사를 끼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단수링 아직 꽂혀있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면 중간에 또 이렇게 무늬가 하나 남습니다. 이 무늬에다가 솔트레지의 뒤쪽 나사를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끼우는 것보다 이 무늬를 살짝 벌려보면 우리 안쪽에 해줬었던 한길긴뜨기 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한길긴뜨기 코 다리를 통과하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게 한길긴뜨기 코의 다리라고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나사로 찔러주는 겁니다. 이런 큰 구멍보다는 이런 코의 다리 중간 부분 이런 위치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앞쪽에 있는 솔트레지랑 돌려서 끼워주시면 돼요. 꽉 조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죠. 이 옆쪽에 둥그렇게 쉐입을 잡아줄 건데요. 이 모서리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밀어 넣어서 얘를 원하는 깊이만큼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깊이라는 건 뭐 겉에서 봤을 때 예쁜 정도겠죠. 이게 정확하게 막 어떤 위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얘를 밀어 넣어보시고 전체적으로 가방을 봤을 때 가장 예쁘고 여기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위치로 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살짝만 밀어 넣어서 살짝 둥근 느낌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꿰매줄 때는 이 가방을 뒤집은 상태에서 지금 접히는 부분만 돗바늘로 꿰매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겉에서 티가 나지 않겠지만 얘를 또 뒤집어 버리면 우리가 접어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안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실 특성상 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 겉에서 실이 마구마구 통과를 해도 무늬를 크게 해치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이 겉에서 돗바늘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해주겠습니다. 자, 실을 한 가닥 가지고 와서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꿰매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으로 모양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냥 이 끝에서부터 바늘 통과해서 이 끝에 꼬리실 너무 짧지 않게 남겨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잘 잡고 그대로 바로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그래도 너무 티가 나는 건 예쁘지 않으니까 최대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무늬가 이동해서 실이 통과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통과해서 뒤쪽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너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이 끝부분을 한 번 더 꽉 잡아줄게요. 너무 힘을 줘서 실을 잡아당기지는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모양이 쭈글쭈글하고 예쁘지 않게 되니까 살짝살짝 찝어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겉에서 티나지 않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또 이쪽에 온 실을 이쪽으로 보내서 매듭지어서 뒤쪽으로 보내면 튼튼하게 꿰맬 수 있으니까 다시 왔던 길을 한 번만 되돌아갈게요. 이건 여러분 자유롭게 편하게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바늘을 찔러 넣었던 위치 비슷한 곳으로 놔주세요. 완전히 같은 구멍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살짝 중간에 실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비슷한 위치로 빼주신 다음에 이 두 가닥의 실을 2번 정도 꽉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 지어주고 이 두 가닥 모두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 반대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꿰매주시면 되고요. 여기 꿰맬 때 이쪽 꿰매면서 미리 잡아뒀던 대칭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미 꿰매진 쪽이랑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한번 모양 잡아주시고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실로 이거 완성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